마담 빠담. 안녕하세요. 마담 빠담의 마담 말입니다. 제가 별걸 다 하고 있죠. 가을 날씨도 좋고 콧바람도 쐴 겸 저 운동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저는 우리 선생님 흉내만 냈을 뿐이고, 이분이야말로 정말 철의 여인, 작은 거인, 예, 작가님이십니다. 이영미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멀리까지 네. 와주셔서 감사해요. 좀 만지고 싶어요. 근육이 진짜 제- 얼마나 제 되시나. 자랑거리는 허벅지인데. 요거 네, 지혜 네, 계십니다. 네. 오. 단단하죠? 아니 우리 나이 때는 이런 거 다 흐물흐물, 네. 아무리 운동 뭐 한다 그래도, 아무리는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운동을 해도 전혀 티가 안 나는데, 얼마나 하시면 이렇게 되나요? 한 횟수로는 1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물렁했던 허벅지가 이렇게 단단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저는 시도는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장비는 없는 게 없어요. 맞아요. 산악인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으로 뭐 해서, 이것도 산지는 10년이 넘었는데 써본 거는 그때 초반에 써보고 오늘 처음 쓴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바지는 좀 민망해서 제가 그냥 입고 왔는데, 어쨌든 장비를 많이 구입을 하게 되면 아까워서라도 운동을 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장비 저도 먼저 구입하고요. 장비가 있어야 아까워서라도 하게 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저같이 동기부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작심삼일의 여왕이 되라. 작심삼일. 우리 운동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심삼일이잖아요. 새해 네. 아침에 그렇죠. 오늘은 올해는 꼭 뭘 해봐야지. 근데 3일 하고 안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서 그냥 손을 놓게 마련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그냥 작심삼일 하고 3일 하고 한 3일 쉬어요, 그냥.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작심삼일. 3일. 예, 그래서 3일 하고 또 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저는 계속 반복하고 그만두고 하더라도 저도 그랬어요. 저라고 뭐 운동이 그렇게 재미만 있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3일 하다가 좀 해볼까? 다시 하고 또 그만뒀다가 다시 하고. 그래서 30번만 하면 3 하면 9, 90번 하게 되죠. 그런 작심삼일의 아유, 효과. 뭔가 좀 속는 느낌인데요. 자, 근데 진짜 이 마녀 체력 베스트셀러예요. 저도 너무 재밌게 읽었지만, 뭐 운동하는 사람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남편분도 운동 뭐 하시고 부부가 취미가 같으니까 그러겠지, 뭐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이유들을 찾잖아요. 근데 꾸준히 마음에 드는 거는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하라. 맞아요. 예, 그렇게 접근을 하라고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미 늦게 시작했잖아요. 40살이면 급히 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젊은 사람들 못 따라간다고 생각했고, 아예 그런 마음 자체가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일단 마녀 체력과 마녀 엄마, 그 다음에 걷기의 말들 3권을 갖고 할 텐데, 마녀 체력은 정말 직장인으로서,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삶을 좀 보고 싶어요. 직장 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250여 권 정도 만드셨고, 베스트셀러 엄청 많이 만드셨고, 그랬는데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런 때에 보람을 느꼈다. 사람들은 제가 책을 많이 만든 편집자니까 좋은 책을 만들어서 그 책이 잘 팔렸을 때 보람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네. 하시겠지만, 네. 제가 그 편집자란 직업 자체는 좋아해요. 왜냐하면 후배들한테도 맨날 니들 책 읽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 근데 이렇게 돈 받고 책 돈도? 읽으니 네. 얼마나 좋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또 하나는 편집자라는 그 직업 자체가 사고가 굉장히 열려 있어요. 사실 만약에 책상 위에서 만화책을 보고 있다? 근데 그게 너 왜 일 안 하고 놀아? 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게 그것도, 직업이니까. 예, 일종의 책을 만드는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글쎄요, 일하면서 책을 만들고 잘 파는 것도 중요했지만, 지금 27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뿌듯했던 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네. 사람이 좋아야. 그게 이제 네. 뭐 저자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동료와의 관계일 수도 맞습니다. 있고, 책을 만드는 많은 스태프들과의 관계일 수도 맞아요. 있는데, 제가 얼마나 그 사람을 좋아하냐면, 회사를 정말 끝없이 옮겨 다녔거든요. 근데 그 모든 회사의 모임이 지금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길을 받는 사람이 있고, 네. 길을 뺏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 사람 만나는 거 너무 피곤해. 그래서 혼자 노는 정수를 맛보는 사람들 있는데, 굉장히
그 에너지가 많으신 거죠. 긍정 에너지가. 네, 그렇긴 하지만 네. 딱 반 정도예요.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신나게 잘 놀고 혼자 있을 때 또 혼자 잘 놀고 그게 이렇게 잘 왔다 갔다 교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상적이세요. 네. 그러면 보람도 있고 사람들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직장을 마무리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질 체력만 남았다. 혈압은 이제 가족력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운동을 이제 남편분이랑 지리산 갔다가 이제 거기서 조금 네. 계기가 있었죠. 예. 네. 사람들은 뭔가 인생이 이렇게 변하는 마음을 먹을 때 뭔가 암에 걸렸다거나 큰 뭐 사고를 당했다거나 좀 극단적인 네. 계기가 있을 거라고 이런 생각하죠. 큰 일이 있은 다음에 마음을 다르게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지리산에 놀러 갔던 걸 계기로 아, 나는 이 좋은 지리산 와서도 왜 못 올라가는 사람으로 여태 살고 있었나? 앞으로 나한테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와도 나는 또 못 올라가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전환을 요만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럼 조금 다르게 살아볼까? 이런 계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조금 다른 게 아니고 엄청 다르게 사셨잖아요. 철인 3종 경기까지 도전하시고 네. 지금은 또 배드민턴까지. 맞아요. 사죠. 와, 진짜. 요가까지 오죠. 그다음에 혼자 등산까지. 네. 트레킹. 이야, 진짜 대단하세요. 근데 계기가 하나 더 생겼죠. 뭐요? 네.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랑 키도 비슷하고 나이도 아, 네, 같고 네. 결혼도 하고 애도 키우면서 직장도 다니는 한 여성이 음. 다르게 사는 걸 제가 본 거죠.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으면 혹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약간 생각을 좀 전환을 했고 비교법. 네 맞아요. 제가 그거 굉장히 좋아해서 저도 네. 그것 때문에 며칠 전에 선생님 뵙기 전에 그래 등산 한번 가보자 10년 만에 그러고 네. 갔어요. 정말 저질도 그런 저질 체력이 없었는데 힘들 때마다 그래 선생님 비교법 저분들도 다 하는데 나라고 못해? 그리고 겨우겨우 올라갔는데 사실은 민폐였죠. 자, 그러면 이제 가을의 계절, 독서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책을 평생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이참에 우리 중년들이 읽으면 좋을 책을 추천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일단 첫 번째 책. 네. 미셸 파이퍼가 아니라 메리 파이퍼라는 미국의 심리치료사거든요. 그분이 내신 책인데 나는 내 나이가 참 좋다. 와, 제목 좋네요. 네. 나는 내 나이가 참 좋다. 50 넘기고 나서 제가 이제 60을 향해 가는데 점점 이 예전에 어떤 젊음과 뭐 이런 욕망과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잘 나이 들어갈까? 이제 받아들여야 될 건 받아들이고 그렇죠. 잃어야 할 건 받아들이고 또 상실을 경험하고 그렇죠. 또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고 자식과도 헤어지고 뭐 부모님과도 이별하고 그러니까 이런 많은 정체성의 변화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앞서가서 자기의 경험을 쓴 얘기들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와닿고 좋았어요.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그 김수미 씨랑 김영옥 씨 그 두 분 선생님의 대화를 하면서 후배들이 물었어요. 언제가 제일 좋으시냐고 인생에서. 그랬더니 두 분 다 똑같이 지금. 네. 그리고 과거로 어느 시점에 다시 돌아가서 살려고 그러면 안 살고 싶으시대요. 지금이 너무 좋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도 너무 설렌다고. 네. 그래서 야 거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했는데 아니거든요. 나는 내 나이가 참 좋다. 네. 네. 자 그럼 다시 거꾸로 가서 마녀 엄마를 또 쓰셨어요. 네. 그럼 제가 보니까 초반에는 양육 일기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네. 그 양육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는 네. 그리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또 성찰하게 만드는 책이더라고요. 네. 어떤 가족 구성원이 돼야 되나요? 제가 6아를 쓸 때 보통 그 아가 한자로 아이 아자잖아요. 근데 저는 나 아자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안 키웠으면 나는 이런 인간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아이를 키운 게 아니라 나를 키웠구나. 그런데 제일 좋은 어떤 가족의 저는 그건 뭐냐면 제가 맨날 저희 가훈처럼 쓰는 말이 있어요. 따로 또 같이.
네, 저는 그게 가족 생활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한 집에 살면서 제일 구성원들이 따라야 될 그 그렇죠. 하나의 모토라고 어느 생각하는데 정도 거리를 좀 인정해주고. 예.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저는 남편과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같이 하는 것 같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독립적이거든요. 우리는 각자의 어떤 사생활이나 뭐 어떤 일이나 이런 거에 거의 터치를 안 하면서도 운동할 때는 항상 같이 하고 좋죠. 예,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라고 하기에 이제 성인이지만 저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딱 하나예요. 하숙생. 네. 그래서 자기 방 안에서는 무슨 짓을 하고 뭘 하고 이래도 아무런 저는 한 번도 잔소리를 해본 적이 없고요. 다만 그 자기의 그 공간에서 나와서 공동의 공간을 어지럽히면 그건 용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숙생이 주인집을 어지럽히면 됩니까? 근데 그 하숙생과 지켜야 될 룰은 딱 하나예요.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기. 그래서 뭐 맛있는 거 있을 때만 잠깐 학생 나와서 같이 먹읍시다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알아서 각자 덕질하면서 사는 거. 아, 좋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그렇고 내 짝 찾는 법? 인생학교 교감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내 짝 찾는 법으로 강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네. 내 짝 찾는 법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 인기 강의였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술김에 남편을 만나서 그 결혼을 바로 그날로 아니, 술 깨고 나서 후회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운명이다. 네, 그거는. 뭐, 예. 그러면서 이제 살았던 케이스에서 그 쉽사리 얘기는 못 하겠지만, 지금 이제 올해가 제가 결혼 30주년이에요. 근데 30년이나 이렇게 같이 살 수 있었던 건 그 여러 가지 정치관. 정치가 그래 그거 안 맞으면 큰일 나요 진짜.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예, 안 돼. 그리고 같이 텔레비전 보면서 욕해야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그다음에 세계관. 네. 왜냐면 제가 자기 이렇게 인생 철학. 네네. 그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그 법칙, 우주의 법칙에 대한 그것도 같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치관. 정치관, 세계관, 가치관 네, 다 어려워요. 맞아요. 이거 맞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식당에 가서 그 서비스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가치관일 맞아요. 수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렇게 길 가는 어떤 약자들한테 어떻게 행동을 하나, 차 운전을 어떻게 하나. 저는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성이나 가치관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먹방하고 맛있는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를 좀 나누고 활동을 좀 같이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말씀 나오신 김에 두 번째 책.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왕이면 가장 최근에 나온 신간을 하나 네. 골라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네. 제가 지금 갓 나와서 보고 있는 책인데 너무 좋아서 밑줄을 엄청 긋고 있는 책이고요. 제목은 그 건대병원에서 정신의학과 교수로 계시는 하지연 선생님의 어른을 키우는 어른의 심리학. 어려운데요. 그게 뭐냐면요. 요즘 중년들한테는 이제 새로운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이들 다 키워서 대학교만 보내면 다 끝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이제부터 뭔가 취업 시작되는. 남았죠. 그렇죠. 결혼 남았죠. 양육 남았죠. 아유.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중년들의 어떤 고민거리로 그렇죠. 들어섰거든요. 쟤도 고민이 많은가 봐요. 예. 근데 거기서 완전히 독립해서 부모만 잘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이 아이들이 의지를 너무 해도 걱정이고 그렇죠. 또 의지를 하나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해도 걱정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중년이 요즘 겪고 있는 삼중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건강. 나의 문제, 왜 나의 건강도 안 좋아지고 내가 은퇴를 해서 이걸 어떻게 맞아요. 헤쳐나가냐? 또 제2의 이제 인생을 어떻게. 네. 예. 근데 우리한테는 또 부모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 부모님을 우리 낀 세대예요, 낀 세대. 어떻게 모셔야 되냐까지 현대의 그 삼중고를 겪고 있는 중년들에게. 그 중년들에게 오. 필요한 조언들이 너무 많아서 예. 자, 그러면 또 인간 이영미 작가로서의 삶, 제가 그 걷기의 말들을 보면서 야, 정말 귀신같이 이렇게 그 주옥과 같은 그 대목들을 잘 뽑아내셨다. 역시 편집 에디터 최고시다 했는데 거기서도 보면 그냥 자기 성찰서 같아요. 예, 그 걷기의 말들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는
잘 놀고 잘 늙는 법, 그것도 제시를 네. 하시고, 정말 운동과 독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 삶에. 운동이 중요한 건 얘기하셨고요. 독서가 중요한 네. 이유. 마녀체력도 그렇지만 마녀체력을 보시면은 제가 아까 15년 동안 운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15년 동안 편안하게 실내 체육관에서 운동한 거 아니죠. 네. 흙탕물에서 그렇죠. 수영하고 미시령 올라가고. 얼마나 많은 그 포기의 순간이 네, 있었을까요? 저는 그걸 개고생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온갖 뭐 그 힘든 일을 다 하면서 개고생해서 얻은 인생의 지혜를 책 한 권에 담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을 단돈 15,000원. 맞아요. 그거 로또예요. 음. 괜히 뭐 매덕 돼야 로또 당첨인가요? 저는 바로 그런 게, 야, 이래서 좋은 책을 골라서 맞아요. 읽는다는 건 음. 책을 볼 때마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늘 맞아요.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책 한 권에 그 사람의 열정과 몇십 년의 묵상했던 그것들이 다 고스란히 담긴 거잖아요. 네. 정말 대단한 거죠. 아까 사람이 좋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전국에 작고 큰 도서관에 가셔서 강의하시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인터뷰도 거절하지 않고 마담바담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아유, 그 영광입니다. 이유가 내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좋지만 그걸 통해서 나도 그 현장에 가서 배우는 것도 많다고 네. 하셨거든요. 뭐 인터뷰야 이렇게 이제 뭐 찾아와 주시고 되게 제 집에서 편안하게 하는 거지만 그 전국의 도서관을 가는 것은 사실 아주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그렇죠. 거거든요.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고 품이 많이 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3대 토박이에요. 서울 토박이. 그러니까 서울을 잘 못 벗어났던 사람인데 이 중년 넘어 이게 웬 떡이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회를 어떤 힘들고 고달픈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굉장히 즐거운 여행 나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울산에 갔거든요. 울산 도서관에서 강의를 하고서 이제 이렇게 통도사나 가볼까 이랬는데 그 독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작가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태화강에 가서 우리 패들보드 타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래서 그분들이랑 가서 막 패들보드 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도 역시 제가 안 가봤던 그런 어떤 지역이나 이런 데를 가서 그 지역 특유의 어떤 그것을 느끼고 오고 거기서 그 독자들과 감화를 서로 주고받고 이러면서 서로의 이제 기브 앤 테이크인 거죠. 저도 이렇게 드리고 저도 맞아요. 받고 이렇게 그런 활동을 기회가 닿는 데까지 저 또 뚜벅이에요. 운전을 엄청 잘하지만 항상 대중교통으로만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지역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혼만 하셨지 그냥 수도자 같은 마음으로 사시네요. 네. 야, 진짜. 자, 그러면 앞으로 또래 중년들 아니면 선배, 인생을 조금 더 산 선배님들께 운동하고 독서하고 그거 말고 또 뭐 덕목이 있다면요. 네. 친구 관계 같아요. 이제 나이 들면 어차피 만약에 제가 지금 배우자가 있더라도 배우자와 계속 오래 같이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누구나 혼자 될 수 있고 또 지금은 비혼을 하시는 분도 많고 또 독거노인들도 많고 그럴 때 저 유일하게 정신적 지지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친구 관계인데 예, 저는 그 친구 모임이 되게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게 체력과 비슷해서 하루아침에 친구가 되나요? 안 그럼요. 되죠. 예. 네. 오랜 시간 천천히 조금씩 묵어야만 좋은 친구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가 단지 운동에만 필요한 게 그러네요. 아니라 저는 인생 모토예요. 인생 모토시네요. 뭐든지 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돈보다도 친구. 그 인간관계가 왜냐하면 돈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필요 그렇죠. 없어지거든요. 예. 그렇죠? 뭐 쓸 체력이 제 있어야죠. 말이요. 그런데 네. 그때까지도 친구는 되게 맞아.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고 저는 그것도 하나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중년들한테 주위에 어르신들 보시면 친구들이 다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가시고 이러면 너무 외로워지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날을 위해서 저는 젊은 친구들과도 꾸준히 친구 관계를 맺어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후배들, 예, 젊은 사람들은 나랑 안 맞아, 뭐, 세대가 다른데 이렇게 저어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선배로서 인생의 그 친구들한테 좀 베풀면서 좀 뒷받침도 해주고, 맞아요. 이게 바로 인생을 앞서간 선배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휴,
정말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들으면서 한 가지 또 깨달은 게 인생은 진짜 공짜가 없다. 예,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투자를 하든 베풀든 먼저 다가가든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훨씬 귀하고 값진 보물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정말 여러 방면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요, 요 단단한 근육 계속 유지하시면서 건강한 삶, 네. 건강한 인생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을 계기로 조금이라도 거기서 조금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